문제를 풀어봤고 이제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159페이지예요.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입법주의의 이름입니다. 행정소송 제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주의인데 국가에 따라서 다르겠죠. 독일은 전치주의고요. 한국도 전치주의였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을 두는 이유는 예외적으로는 꼭 행정심판을 거치게 만드는 특별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취지는 행정청이 자율적 시정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 스스로 뉘우치면 더 좋잖아. 그리고 전문 지식을 활용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합니다.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예외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죠. 원칙은 임의적 전치이니까.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공세도, 노감특 이 모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요. 공무원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세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같은 노동 관련 법률, 감사원법, 특허법 이것들은 모두 다 행정심판을 필수적 전치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특이사항은 이 아래 것인데 이거는 행정심판을 필수적으로 전치할 뿐만 아니라 원처분이 있고 행정심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행정심판의 재결만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짱구 그림 그려드렸었잖아요. 재결주의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는 행정심판의 필수 전치고요. 이 상호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필수 전치면 재결주의입니까? 재결주의면 필수 전치예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죠.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재결주의면 당연히 필수 전치고요. 필수 전치라고 해도 반드시 재결주의라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해 주셔야 해요. 행정심판 전치주의,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개별 법령들이 공무원법, 공, 세, 도, 그리고 노, 감, 특 뭐 실제 사례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한 아주 위중한 하자이기 때문에 권리구제를 행정심판까지 거치면 나중에 행정소송 또 거쳐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빨리 한 칼에 끝내라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직접 상대방 말고요. 제3자도 문제가 생겨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준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적용이 없습니다.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들이 있는데 우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법 조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18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조에 보면 행정심판과의 관계, 그래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선택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럴 경우에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항과 3항이 문제인데요. 2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3항은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기함이 없이 내용이 표현이 다른 거 느끼셨습니까?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함이 없이 어떤 게 더 본격적으로 보호하는 걸까요? 행정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게 3항이고요. 행정심판을 하다 말고 할 수 있는 게 2항이에요. 차이가 있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아까 45조 말씀드렸죠. 행정심판부 45조는 60일 이내에 재결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라고요. 근데 그게
훈시 규정이라고 말씀드렸죠. 훈시 규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60일이 지나면 넘어했기 때문에 야, 너희들 느려터져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바로 소송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행정심판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치긴 거쳐야 되는데 재결을 하기도 전에 행정심판 하다 말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예 제기할 필요 없는 거, 이미 동종 사건에 대해서 하나만 하다 기각 재결이 있었다, 하나만 하는데 못하러 합니까? 그리고 관련 처분, 같은 목적을 위한 단계적 처분 중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으면 대충 우리 행정청의 분위기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소용없을 것 같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 종결 후에 처분을 변경했어요. 변경해버렸으면 어쩔 수 없이 변경된 처분에 대해서 또 소를 제기하는데 재결 거치게 하면 행정청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는데 행정청 때문에 또 소송 제기하게, 심판 제기하게 되면 억울하잖아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은 너무 당연하죠. 오고지의 효과. 이런 규정을 우리는 하다 말고 육중행정, 하지 않고 이변잘 처단,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거는 약술의 대비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조 2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바로 눈에 들어오게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육중행정, 60일, 60중행정이라는 말을 외울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저는 한 글자라도 줄이려고.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될 긴급한 필요, 그리고 행정심판기관이 못하겠다, 못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육중행정. 각각의 의미가 대단히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옮기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경우요. 이미 행정심판 기각 재결이 있을 때, 관련 처분, 단계적 처분 등에 대해서 재결이 있을 때, 처분 변경을 했을 때, 그리고 잘못 알린 때. 우리 교재 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로 넘어가는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직권 전치 사항이에요. 행정심판을 실제로 전치했는지, 행정심판 전치라고 예외적으로 법에 규정을 했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을 했는지를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의 중간에 판단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행정심판 거치지 않았어도요, 일단 소 제기했는데 사실심 변론 전까지 재결이 이루어졌으면 적법해져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이 제기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을 재결 떨어지기 전에 소제기하잖아요. 그럼 일단 변론 중지합니다. 그래서 판례들이 있고요. 행정소송의 관할, 그러니까 관할법원,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관계되는 내용으로서 이송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연결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